자, 한국어 컨텐츠 좀 쉬려고 했는데, 네, 최근에 이런 소식이 들렸죠. 단독, 뉴진스 팬덤, 버니즈, 문체부의 어두워, 인격권 침해 조장, 팩스 폭탄, 수십 통 쌓여. 이걸 보고 제가 작년에 이 트라우마가 생각났습니다. 국정감사, 다들 기억하십니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곳에 뉴진스 한이를 불러서 국정감사를 벌였던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눈에 특히 띄었고 기억에 남았던 안호영 씨와 박홍배 씨 잘 계시나요? 제가 작년부터 일어난 일련의 사건, 이 미니진 씨, 뉴진스 사태로 인해서 세 가지 면에서 모욕을 느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하이브 아티스트 팬으로서죠. 뭐 르세라핌 팬으로서, 그리고 아일리 팬으로서, BTS 팬으로서 모욕을 느꼈고, 두 번째는 하이브 주주로서 이 모든 사태 때문에 얼마나 어질어질하고 주가도 출렁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모욕을 느꼈는데, 세 번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욕을 느꼈습니다. 왜냐? 국정감사, 그리고 나아가서 이들이 BBC, 타임 인터뷰와 BBC 인터뷰 나가서 했던 발언, 이게 대한민국 현실, 우리 혁명가로 만들고 싶나, 이런 발언 때문에 모욕을 느꼈는데, 이 기사를 보고 그때 시간이 다시 떠올라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 도대체 지금 자칭 버니즈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왜 저로 하여금 이 작년에 국정감사를 떠오르게 했는가, 그리고 국정감사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치 얘기가 끼어들 수 있는데, 솔직히 정치 발언을 자중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할 거잖아요. 근데 정치 발언 해도 되는데, 부디 이 영상에서 언급되는 당사자가 보더라도 납득이 될 만하게 비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사안을 나누면서 결국은 지향을 하는 거는 이 시스템과 대한민국의 방향성이 더 나게 나아가는 것을 원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그 생산적인 비판을 하면은 상대방도 납득을 하고 좋게 갈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럴 일이 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댓글 쓰실 때 좀 잘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이 기사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문체부, 국민의 혈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을 이런 걸로 방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전날에 좀 보긴 했어요. 팩스 보내기, 버니즈,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내일 업무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일요일이었을 거예요. 16일이니까 일요일이네요. 11월 16일. 내일 업무 시간 되면 월요일 업무 시간 되자마자 어두워가 현재 뉴진스 멤버들의 인격권 침해를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으니 진상 확인과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온라인 팩스로 보냅시다. 도대체 지금 시대 팩스 나이대가 굉장히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인격권? 바로 국정감사 요거 생각나죠? 국민으로서 트라우마를 느끼고 있는 거. 또 뭐라고 했어? 밑에 보면은 구글 링크. 작년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이게 작년 2024년 10월 뉴진스 갤러리에서 각각 정화 활동, 댓글 여론 조작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하던 뉴진스 갤러리에서 올라왔던 포스팅 중에 하나입니다. 팩스 총공 보내는 방법. 문체위 팩스 총공. 10월 17일까지 추가 증인 신청 가능. 구글 드라이브 파일 다운받아서 프린터, 팩스 기계, 인터넷 팩스 어플 통해서 각 의원실로 전송. 목표. 그리고 문체의 팩스 번호. 쫙 이렇게 위원 전화번호까지 다 있었는데 판박이죠? 자, 버니즈 국민신문고 민원 넣는 법. 야, 진짜 내가 신문고에 진짜 꼭 넣어야 돼서 넣는 민원들이 이런 것 때문에 밀린다는 걸 생각하면은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죠.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자, 재보성 민원 선택 후 주식회사 하이브, 주식회사 어두워기, 버니즈 성명문. 이 시점에서 버니즈란 단어는 죄송합니다만 좀 부끄러운 단어가 된 것 같습니다. 버니즈 공문, 주식회사 어두워, 긴급조치 촉구, 인격권 침해. 인격권이라는 단어는 잘 배우셨는가 궁금하고요. 최휘영 장관 귀하. 최근 유니스 멤버 전원은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끝내고 어두워 복귀를 밝혀왔고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어두워의 전속 계약이 유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속사인 어두워는 소송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신뢰 관계가 있으니 전속기하기 유효하다는 태도를 갑자기 바꾸어 진위를 확인하는 중이라거나 진정성 그것 때문에 말하는 거야? 한이 저기요 그 민지 씨와 한희 씨와 그리고 다니엘 씨가 내놨던 성명문을 유심히 보시면 그게 얼마나 성명문으로서 납득이 가지 않는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할 거라 보는데 일단 어떤 분 닮아서 글이 좀 깁니다. 말이 좀 많아요. 그래서 기사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걸그룹 뉴진스 팬덤이 그리고 이건 일부 팬덤이죠. 그리고 한 단어를 더 보태자면 자칭 팬덤이라고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팩스 폭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어두어가 멤버들의 인격권 침해를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으니 진상 확인과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포츠월드 취재에 따르면 정부 세종청사 최휘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실에는 뉴진스 팬덤 버니즈가 보내는 팩스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문체부 장관실 관계자는 하루 종일 팩스가 수십 통씩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와 진짜 이때랑 판박이다. 이때도 기사 나왔었죠. 참고로 그 최휘영 장관은 이분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과 박진영 씨와 함께 지금 그 K-팝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길 바래요. 근데 이렇게 바쁜 양반들을 데리고 양반들의 업무에 지장이 갈 정도로 팩스를 보낸다? 참을 수가 없죠. 참고로 영상 말미에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할 건데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현 정부가 진짜 K-팝 산업이 진짜 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커나가길 바란다면 이 K-팝에 존재하는 어둠의 팬 문화 갖가지 조작과 여론 조작과 상대방 향한 비난과 그리고 마치 누군가의 팬인 것처럼 가면을 쓰되 사실상 그 팬덤과 그 아티스트를 비방하는 그런 무수한 공작들 요거 잘 공부하시고 좀 해결법을 강구하시는 거를 좀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 이런 모든 것들이 팬덤의 이 분열을 야기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아티스트의 정신건강에 피해를 미친단 말이에요. K-팝 산업은 사람이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켜야 되는데 K-팝 산업에서는 굉장히 이런 공작들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쉽지는 않죠. 근데 적어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교육이 될 수도 있겠죠. 학교에서 우리가 온라인 시민으로서 네티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교육에 포함시킬 수 있지 않나 그런 아이디어 있는데 이건 좀 이따가 더 얘기 나눠보고 할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슬라이드가 많습니다. 자 어디로 가야 되지? 기사 좀 더 읽어볼게요. 버니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팩스를 보내고 있다. 의원들에게도. 자, 아까 리스크가 많았죠? 전화번호가 많습니다. 그래서 팩스를 달달달달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문체위 소속 민형배 의원실, 민형배 씨도 제가 기억이 나죠. 이쪽 의원실 측은 오늘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분량의 팩스 5통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버니즈가 문체부와 문체위 소속 의원실에 보내는 주식회사 어두어에 대한 소속 연예인 인격권 침해, 진상 확인 및 긴급조치 촉구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제목도 길기도 하다. 주식회사 하이브 및 어두어가 특정 언론 매체들과 유착하여 뉴진스 멤버들 괴롭히고 본인들의 마음에 안 들면 다 유착이래. 시간 끌기로 악의적 여론 조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의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악의적 여론 조성을 악용하여 소속 연예인이 복귀 과정에서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회유, 강요, 압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달라며 기획사 대표들로 편향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팬 주권주의를 담보할 공식 소통 창구 마련 요구하기로 했다. 팬 주권주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재명 정부 진짜 K-팝 산업 커가길 바란다면 음지에서 행해지는 각가지 공작들을 제발 좀 공부를 하시길 저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본인들의 입맛에 안 맞으면 다 유착? 이게 정말 극단적으로 발전했던 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BBC 인터뷰와 타임 인터뷰죠. 한국 현실. 모두가 그러니까 법원이 그러니까 패소 판결을 내렸고 모두가 돌아서니까 이제는 해외로 돌아가서 한국이 잘못됐다. 집단 유착이야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보통은
영상 말미에 항상 이제 클래스를 지키면서 품격을 지키면서 댓글을 달아라고 말씀드리는데 모르겠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몰라. 하이브 아티스트 팬으로서 주주로서의 이 지킬 수 있는 선과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이 분노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좀 지금 좀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이들은 이재명 정부와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K컬처 300조 시대를 공언하며 팬 주권주의를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연예기획사 대표로 일세로 구성됐다. 그래서 본인들이 들어가겠다고 공식 소통 창구가 없다. 이에 그러면은 뭐 더 팩스 보내려고 뉴진스 팬덤이자 K-팝 팬들은 과연 관련 부처인 문체부가 영리적 산업적 관점뿐만 아니라 인권적 관점에서 K-팝 산업 안의 불공정과 부조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진정성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듯한 언론 대응을 하는 등 소속 연예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소속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게 또 웃긴 게, 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어도 절대 안 돌아가. 하이브 못 돌아가. 하이브 가까이만 있어도 뭐랬죠? 정신건강에 피해가 간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세종 변호사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했었죠? 마치 가정폭력을 하는 남편한테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돌아가라 하는 거. 그래 놓고서 이제 와서는 들여보내줘 하고 있는 이 생태가 뭔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 이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뭐다 작년에 10월 달에 벌어졌던 팩스 총공과 굉장히 냄새가 똑같다. 자, 이제 이거 얘기 나눠봐야겠죠. 국정감사, 희대의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이 되고 그리고 해외 제가 채널에서 영어 컨텐츠를 주로 올리죠. 해외 분들이 해외 분들조차 치가 떨려하고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게 만들었던 이 사건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썰이 있죠. 이 정치인들이 그리고 이건 여야를 가릴 게 없어요. 제가 좀 더 지금 보여드릴 건데 여야를 가릴 게 없는 게 이 정치인들이 진짜 뉴진스와 그 팬덤에 탑승을 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뭐 지지를 얻으려고 했는 그 쇼맨십이었거나 아니면 혹자가 말하듯이 민희진 측이 민주당 커넥션, 정치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두 썰이 있는데 첫 번째 썰은 몰라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다 쳐. 그런데 그 지금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팩스를 보내가며 장문의 문서를 만들어가면서 팩스를 보내는 이 팬덤이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과연 10대, 20대의 청순발랄한 청년들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가 많은 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도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바빠서 그냥 단순한 덕질을 하기에도 바빠. 그런데 이렇게까지 팩스를 보내가면서 장문의 문장까지 쓰는 10대, 20대 청년 팬들이 얼마나 있을까 궁금하고 그래서 정치인분들께서 작년에 생각했던 팬덤 이미지와 실제 팬덤 이미지는 좀 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드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 이 사태를 두고 분노한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블로거의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뉴진스 한이 한노위 국감이 끝났다. 환경노동위원회죠. 한치 어긋남 없는 예상대로의 결과였다. 한국 정치가 걱정되는 밤이다. MVP는 뉴진스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이고 MZ를 이해한다는 좋은 아재 퍼포먼스의 박홍배였지만 모두가 처참했다. 그치? MZ를 이해한다는 그런 식.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MZ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현재 뉴진스 자칭 소위 팬덤은 말이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궁금하지 않지만 자 오늘 국감 요약을 간단하게 해본다. 정치 양비론을 펼쳐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그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블로거님 왈. 오늘 환노위 국감쇼의 주인공인 환노위 위원장 안호영이다. 안호영이 프레임을 짜면서 오늘 쇼는 시작됐다. 노동법 밖의 노동자,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다루겠다. 어떤 괴롭힘을 당했어요? 데뷔 이후 임원 중 한 명이 우리 인사 안 받았고 우리만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고 매니저의 무시의 사건도 있었고 블라인드 앱에서 직원들이 뉴진스 욕하는 거 봤고 우리 일본 실적을 홍보팀에서 내려치기 했다. 고로 우리 회사가 우리를 싫어하는 확신이 생겼다. 참고로 일본 실적 홍보팀에서 내려치기 했다. 이거는 법원에서 전혀 팩트가 아니다. 밝혀졌죠. 그러니까 밝혀진 건 이미 밝혀졌는데 법원에서 땅땅 도장까지 찍었고 아직도 기억나. 장형우 기자.
이분이 그랬죠. 일본에서 뉴진스 겟업 앨범, 겟업이 아니라 Supernatural 앨범이 100만 장 팔렸다. 네, 사실 10만 장도 안 팔렸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하이브는 주식 상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정정할 요청을 하자 뉴진스 폄훼했다. 그 난리가 났던 사건입니다. 모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서 제가 또 말하고 싶은 게, 사실상 해외 시장에서 뉴진스 IP는 이미 작년에 많이 깎였다고 봅니다. 그 가치가. 이 사태 때문에 특히 일본이라던가 해외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국보다 먼저 사태를 알아차렸죠. 국민들은 이제 미니진 씨의 그런 여러 가지 여론전에 인해서 살짝 오락가락하고 있을 때 해외는 일찍이 알아차렸다. 그래서 생각보다 일본에서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미니진 측은 한이의 그 뭐죠? 푸른 산호초 이걸로 엄청난 언론 기사를 뿌렸죠. 나오나 이렇게 하면? 네, 기사가 몇십 개, 몇백 개는 터졌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치면 나오나? 그 유튜버 그 실제로는 반응 없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얘기 나눠볼게요. 자, 갈 길이 멉니다. 아티스트 노동자라고 해. 아티스트 노동자라고 해. 아티스트 노동자라고 해.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한이 생각은 어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싸웠어야지. 우리를 지키려면 싸웠어야지. 저 눈빛. 급여가 많다고 근로자가 아니야? 맞다고 해. 맞다고 해. 김영동 국민의힘. 이 블로거님이 비꼬는 거죠. 이 글로. 나는 잘 모르지만 하이브고 어두우고 그거 애들 소속 어딘지 잘 모르잖아. 그렇지? 세상 사람들 다 아는데 형동님만 모른다. 김영동 씨만 모른다라고 블로거님께서 전해주셨고요. CCTV 삭제한 건가? 김주영 대표에게 질문하는 건데, 아니 확인하고 해당 부분 보관하고 나머지는 기한 지나서 삭제, 복구 방법 불가, 사과나 중재 노력은 했나? 다른 법인 매니저나 해당 부분에 노력을 했다. 그리고 오늘의 MVP, 똑똑해 보이고픈 좋은 어린이고픈 박홍배다. 뉴진스 스티커를 붙이면서 조사의 권위와 공정성을 스스로 말소시켜버렸다. 일단 무시에 대한 팩트 체크 없이 그냥 사실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팬클럽스러운 스탠스를 보여준다. 인권 침해. 네, 저 단어가 아까 읽었던 기사에서도 나오죠. 인권 침해. 참 저 단어의 가치가 좀 깎이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거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사회적 무리 일으킨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일자리 으뜸 기업 선정 철회 요구. 여기 책에서는 일자리 으뜸 기업 굉장히 집착이 심해요. 자, 으뜸 기업 취소하고 보고해. NCP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이후의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가관이다. 블로거님 왈. 문제를 분석하는 기술이나 리서치하는 기술이 전혀 없다. 한이가 폭로해서 팬들과 국민들의 충격이 크다. 막장 드라마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에 책임을 통감하느냐? 아이고 인간아. 블로거님의 의견이죠. 회사가 우리를 싫어한다고 말했는데 왜 회사가 뉴진스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나? 회사의 정석적인 데뷔 루트가 있는데 우리는 다른 루트로 데뷔했고 뉴진스가 잘 돼서 싫어하는 것 같다. 네, 미니진 씨가 뉴진스를 데뷔를 늦게 하기를 원했고 심지어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라면서 데뷔를 늦췄던 게 이번에 또 밝혀졌죠. 오늘 한입함 씨는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입함 후배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게 될 거예요. 블로거님은 왈. 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인간이잖아 해서 울컥했다. 여기는 진보당 정혜경 씨. 하이웨이에서 사람 한 명 죽었던데 은폐하려던 거 아니냐? 우리는 은폐한 사실이 없습니다. 부검 안 했잖아요. 부모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원래 은폐는 다 그렇게 부모와 합의해서 한다. 이거 진짜 와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발언을 한다고 싶었습니다. 이게 정치인의 유명세와 생명에 도움이 되나요? 진짜 몰라서 그래요. 국정감사 이런 퍼포먼스가 도움이 됩니까? 자, 블로거님 설명에 따르면 답답 그리고 흑흑 이게 전부다. 한국 정치 수준의 현실이다. 문제 해결 능력은커녕 문제 인지 능력조차 없다. 진짜 나라 걱정되는 밤이다. 네, 저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한국의 40대 50대가 왜 욕먹는지도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국감이었다. 이것도 이제 블로거님의 의견이죠. 무조건 어린 사람 편 들어주면 지가 꼰대가 아닌 좋은 어린인 줄 안다. 어떻게 한치도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나. 하나, 예상을 벗어난 게 있다면 나는 한이가 그동안 말하지 못한 진짜 부당한 갑질이 하나쯤은 히든카드로 숨겨왔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진짜 다였다. 아마 판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세종 측에서 제출한
증거 보면서 진짜 이게 다야?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어린애 편 블로거님 글 계속 읽겠습니다. 어린애 편 들어주고 좋은 어린이 된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차오르냐?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정치하니 나는 가슴이 답답하다. 안호영, 김영동, 박정, 박홍배, 우재준, 정혜경 좋은 어른 코스프레로 여야 통합을 이뤄낸 날이다. 여야 통합. 이런 무능 기반의 정치가 사라지지 않는 한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들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당의 문제가 아닌 정치 수준의 문제다.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 인지도 안 되는 수준은 어떤 것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든다. 세금으로 예산만 열심히 태우겠지. 그 여야 통합 얘기에서 나오는 게 뉴진스와 미니진이 그냥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뭐냐? 여야 통합을 잘해.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팬덤이 특히 지금 팬덤이 정치인분들의 그러니까 적어도 작년 이 시점에서의 정치인분들의 생각만큼 MZ스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왠지 모르게 점점 들어서 이 미니진 씨와 뉴진스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이보와 방시혁이 싫어서 지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그 특정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론가 김도훈 씨, 판사 출신 이형곤 씨, 그리고 변희재 씨. 자, 변희재 씨와 한겨레 이정국 기자, 네, 소위 누군가는 이 정치 스펙트럼에서 양극단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들의 공통점, 네, 뉴진스와 미니진을 지지한다. 그래서 이들이 미니진과 뉴진스에 가진 힘, 여야 통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자, 그래서 이 블로거님이 쓴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작년에 분노를 했습니다. 왜냐? 정치인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어떤 루트에서든 간에 진짜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팩스 총공이 당시에 통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커넥션이 진짜 있는지 어쨌든 간에 한이를 불렀다. 그리고 이날에 또 숨겨진 MVP가 있죠. 네, 이분 버선발로 마중 나가서 할 일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이의 사진을 찍으셨던 분, 이분도 당시에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기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본질 잃은 환노의 국감, 아이돌 논란에 가려진 노동자 죽음, 23명 사망, 책임자 안 부르고 뉴진스 한이 부른 국회. 네, 23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아리셀 화재 관련된 그러니까 대표이사의 국감이 이루어지는 대신 한이의 이 눈물쇼가 펼쳐졌었죠. 이거 읽기만 해도 다시 좀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자, 또 이런 글도 있었어요. 커뮤에서는 올해 퓰리처상 예상작 대한민국 국회 수준을 50, 60년대 인기 연예인 데려다 국회의원 시키던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22대 국회. 국사를 논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에서 토끼 스티커나 붙이고 쇼하는 국회의원 나리. 저 스티커 본 적이나 있을까? 맞아. 방금 이 문장 보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현 시점에서 뉴진스 그리고 미니진 응원하는 자칭 팬덤 중에서 뉴진스 수록곡 가사 한 줄 외우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뉴진스 곡 중에 뉴진스라는 타이틀에 있는 노래가 있는 것쯤은 아실까요? 저는 굉장히 심히 좀 회의감이 듭니다. 자, 한국말은 잘 못하지만 어쨌든 의상실에서 욕하는 걸 들은 것 같으니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연봉 수십억 외국인 노동자 팔로워 수천만 명, 수천만까지는 안 되죠. 그저 최고 인기 연예인 나와서 좋다고 뒤에서 사진 찍고 있는 보좌진들, 그리고 이 개망신을 어떻게든 조회수 뽑아먹으려 일본어, 중국어, 영어 타이틀 달아서 유튜브에 송출하고 있는 공중파 방송국. 그야말로 2024 대한민국 그 자체가 이 짤에 다 담겨있다. 네. 이날의 MVP 따신 박홍배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그런데 이 정치인분들이 1호부터 몇 개월 지난 시점에서 많은 사실들이 새롭게 드러났죠. 그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반성은 했을까? 생각은 했을까? 궁금해집니다. 어떤 사실? 네, 국감 직전에 한이가 미니진 씨와 세종 변호사를 만나서 4시간 동안 작당 모의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이 국감이 펼쳐지게 된 그 한 문장 무시해가 다름 아닌 미니진 씨의 손가락에서 나왔다는 거, 무시의 워딩이
그리고 심지어 뉴진스 측은 법원에서 세종 변호사와 함께 아일린 멤버들이 말과 행동으로 한이를 조롱했다라고 발언까지 했던 거, 그리고 매니저가 한이를 배척하고 괴롭혔다고 발언까지 했는데 결과는 뭐다? 법정에서 밝혔죠. 민희진이 상황을 재구성했다. 국감까지 갔던 한이의 무시에 법원, 민희진이 상황 재구성. 법원, 민희진이 사퇴 책임. 한이 무시의 표현 먼저 써. 법원, 한이 무시에 민희진이 먼저 사용한 단어. 재판부는 과거 한이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카카오톡에서 나눈 관련 대화를 보면 한이가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 전 대표가 무시해라는 발언을 강조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이가 민희진에게 아일린 매니저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고 하신 걸 들었다. 정확한 말은 기억이 안 나고 그런 말이었다라고 했고, 민희진은 무시해 이거?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무시해는 민희진에 의해 처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후 민희진이 무시한 멤버는 누구냐는 메시지 보내 무시라는 내용을 강조했다며 너 혼자 먼저 인사하고 매니저가 무시하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고 2명은 네 인사를 안 받고 1명은 눈인사 이게 맞지? 라고 메시지를 보내며 마치 한이가 공격적인 상황을 당했다고 재구성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자, 이 판결문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역시나 이번 영상 링크에도 제가 판결문 정문 제가 다 하나 한 글자 한 글자 그 워드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컨트롤 F 글자 찾기 하기 쉽게 만들어놨으니까 전문 읽어보시고요. 안 읽어보셨다면. 그리고 최근에 어떤 채널에서 뭐 민희진, 뉴진스 토론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길 진짜 판결문을 읽었는가, 준비 하나도 안 돼 있고 왜 이런 토론을 했는가, 그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부디 그런 토론을 하실 거면은 판결문 부디 전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40분에 걸쳐서, 전례 없는 사례입니다. 40분에 걸쳐서 판결문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안 또한 포함이 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시해라는 이 프레임 자체가 거짓이라고 밝혀졌는데 국회의원님들 반성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이날 활약을 하셨던 이 모든 국회의원분들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이 활약 덕분에, 그리고 민희진 씨에 대한 이 간접적인 서포트로 봐야겠죠. 뉴진스와 민희진 측의 서포트 덕분에 기자회견 불러서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기자님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았나 봐요. 최근에 제가 그 기사를 많이 읽어봤는데 뉴진스 멤버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버니즈는 뭐? 유착? 기자님들에게 9 to 6 일을 하시는 기자님들 퇴근하기 직전에 이메일 불러다가 기자회견 와달라고 하고 갔더니 해지됐습니다. 왜냐? 우리가 해지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민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요 워딩에 진짜 충격을 받았나 봐요. 기자님들이 이 워딩으로 기사를 엄청 많이 썼습니다. 지금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는 하이브 유착이 아니라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기자님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해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진력을 얻어서, 국감의 추진력을 얻어서 이들은 이렇게 계약 해지를 통보를 했으나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당하고 해외에 나가서 이게 한국 현실, 우리 혁명가로 만들고 싶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호영 씨 그리고 박홍배 씨. 심히 궁금합니다. 특히 지금 다시 소위 자칭 버니즈들이 팩스 총공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귀가 솔깃하신가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치인분들이 얼마나 이게 빠른데, 이 뭐라 그러죠? 촉이 빠른데 귀신같이 알아내죠. 이거는 터질 것 같다. 이거는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거는 나락갈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작년에 좀 미스 판단을 하셨죠. 왜냐? 이분들은 본인들의 소속한 정당의 당원들에게까지 비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설마 지금 이 팩스 총공에 설마 귀가 솔깃하면은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감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정치 활동하시면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뉴진스 팬덤이 MG의 뭐 대명사라고 생각하시다면 최근 사태를 면밀히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 채널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영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뉴진스 미니진 사태에 대해서 영상을 100개, 뭐 200개인가 엄청 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영어라서 뭐 아마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기사를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판결문만 읽으셔도 돼요. 좀 찾아보시길 바라겠고 근데 현재 남은 팬덤 중에서 좀 대표격으로 나온 분들이 좀 흥미로운 분들이 많다. 심지어 이분 김도훈 씨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으로 신인그룹 아일렛의 생명은 끝났습니다. 소속사가 나서서 끝냈으므로 더는 윤리적인 가책 같은 것은 느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빌리프 랩은 원희한테 그 특유의 눈동그랗게 뜨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빠 표정 좀 그만 시켜라. 심지어 팬들도 그만 좀 하라잖아. 이젠 밈이 될 지경이라고. 이런 말을 페이스북에서 당당하게 한다고? 이영곤 씨는 이제 탐색전을 끝나고 본 게임이 시작되었음. 세종을 선임한 건 잘한 선택이라 본다. 그동안 봐온 바에 의하면 그렇다. 저는 세종 측이 이 미니진 씨와 뉴진스 사태 변호사로 그 일을 맡은 것 때문에 평판을 엄청 깎아 먹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영향은 안 미칠 수 있겠죠.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친한 사람들이 뭐 지인이 세종 갔다는데 하면은 흠칫해. 세종을? 물론 세종 탑급이죠. 탑급인데 적어도 제 시각에서 세종이라는 무게감이 더는 느껴지지 않는다 말씀드리겠고 아무튼 이영고 씨는 이렇게 본 게임이 시작되었음이라고 했지만 네 깔끔하게 패소됐고요. 그리고 변희재 씨는 뉴진스를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도구? 본인이 혐오하는 방시혁 씨를 혐오하기 위한 도구로 뭐 기사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칼럼인가 기사인가. 아무튼 그리고 네 이정국 씨도 대표적인 뉴진스 미니진 지지자죠. 뉴진스 둘러싼 기이한 과열 보도. 이 뭐죠? 타임지 혁명가 드립 나온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고인의 이름까지 쓰면서 김세론 떠난 지 얼마 됐다고. 뉴진스 둘러싼 기이한 과열 보도. 욕하지 말라는 거죠. 국민들의 입을 막는 겁니다. 죽음을 간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아무튼 여야 통합을 이루는 우리 뉴진스와 미니진 마법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닙니다. 좀 더 다른 반응도 살펴볼 건데 그래서 정부 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팝 산업이 잘 되길 바라신다면 그냥 단순히 뭐 그 콘서트장 짓고 뭐 그런 인프라 넘어서 이 팬덤 활동에 대한 그리고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조작과 공작과 공격과 비난 이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리서치를 해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K-팝을 좋아했고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정신적 피해를 받는 걸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근데 이게 다름 아닌 팬들로부터 이게 우군이 됐든 아니면 타 팬이 됐든 팬들로부터 받는 상처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이건 K-팝 산업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뉴진스 팬덤은 전체가 그렇진 않을 거예요. 다만 진짜로 아티스트 위한 팬들은 팬덤을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탈덕을 한 지 오래됐어요. 왜냐? 입마금 하니까 미니진 비판하면 뉴진스 갤러리에서 쫓아냈으니까. 그러면서 팀 버니즈는 뭐라 그랬죠? 우리의 그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팬으로 간주하지 않겠다. 독재를 하고 있으니까 K-팝 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K-팝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에 정점이 저는 미니진스라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K-팝 산업 성장을 원한다면 미니진 씨와 그 무리를 이 산업에서 저는 퇴출시켜야 한다 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뭐 기자님들이나 오픈해서 말하는 분들은 없죠. 뭐 이해관계가 있어서일 수도 있어. 나도 모르겠어. 제가 어제 침착맨 씨 관련된 얘기 나누면서 혼자 고찰을 했죠. 아, 내가 만약에 이 미니진 씨 혹은 관련자들을 지인으로 두고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려울 수 있어. 왜냐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케이팝의 미래를 안위를 고민하신다면 미니진 씨와 지금까지 이 공작에 연루됐던 모든 이 관련자들을 산업에서 퇴출시켜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메이저급, 마이너급 채널에서 미니진 씨, 뉴진스 사태를 다루려는 사람들은 제발 사태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하시길 바라겠고, 근데 만약에 이 사태를 정말 잘 아시는 분들을 초대하면 다들 미니진 씨를 비판을 할걸요? 그러면 토론이 아니라 비판장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고 뭐 어줍지 않게 편 맞춘다고 뉴진스와 미니진 씨의 호의적인 사람 초대하는 경우가 바로 최근 그 어디죠? 매불쇼의 그 노 변호사 케이스가 될 텐데, 그럼 그 순간부터 뭐 그냥 시간 낭비되는 거지 뭐. 그리고 구독자들한테 그 비판 받는 거지 뭐. 그래서 이거 하나만 약속하기. 누구를 초대하든 간에 판결문 전문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오기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때 그 한이의 국감을 보고 느낀 정치인들에 대한 환멸감, 이 블로거님의 글도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국민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뉴진스 사태, 미니진 사태, 하이브 사태, 궁금하지도 않는 국민들도 이때 분노하고 환멸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잔뜩 기대했던 국정감사에서 뉴진스 한이는 기존에 얘기했던 것들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되풀이했을 뿐이고, 따라서 내가 이전에 썼던 글로 고스란히 반박할 수 있다. 새로운 글을 쓸 만한 소재가 전혀 나오진 않았다. 기껏 해봐야 뉴진스 부모의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알 수 없는 주장만 듣고서 김주영 대표가 말을 바꿨다라고 망상을 거듭하는 뉴진스 팬들의 아둔함에 대한 글 정도가 써볼 법한 소재가 되겠는데, 뉴진스 팬들은 미니진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굴절된 해석 기제를 발휘해 왔으므로 역시나 새롭진 않다. 즉, 내가 느낀 충격의 근원은 뉴진스나 그 팬들로부터 항상 느껴온 황당함이 아니라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고서 우쭈쭈쭈하며 한이를 바라봐주던 정치인들의 따뜻함이 되겠다. 마치 감사를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덕질을 위해서 부른 것 같았다고 하면 이해가 가시려나? 근데 과연 그게 진짜 덕질인지, 뉴진스 수록곡을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지. 자, 김주영 대표를 조롱하는 표정을 수도 없이 지었던 뉴진스 한이. 단어의 의미는 모르지만 어쨌든 갈등을 일으켰다는 모양이다. 이렇게 또 캡션을 달아주셨고요. 난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이든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생각한다. 일방적으로 누굴 지지하는 일은 없고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정치인을 덕질하는 순간이 오면 정말 큰일 난다. 덕질은 대상의 부정적인 부분마저도 긍정적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탄핵 전이니까 윤석열이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등장했기에 어쩔 수 없이 야당 쪽을 밀어주고 있지만 사고를 거나하게 친 의원까지 밀어줄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럼 이번 환노의 국정감사는 어땠을까? 놀랍게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이 힘을 합쳐서 명백한 빌런에 불과한 뉴진스 한이를 달래주느라 정신이 없었다. 마법의 힘, 그 양당을 하나로 모으는 힘. 버니즈 로고를 랩탑 뒤에 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는가 하면 경쟁이라도 하듯 노동자가 아닌 연예인의 노동성이란 주제와 함께 엑스트라는 노동법에 적용되는데 왜 연예인은 안 되느냐라는 기괴한 발언이 국민의힘 의원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뉴진스 한이만의 주장을 믿으며 김주영 대표를 물어뜯었다. 한이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는 엉뚱한 말을 지지하며 마치 버니즈를 향해 우리가 더 한이를 위해줬다 라고 어필하는 듯한 기겁할 광경이 펼쳐졌다. 저 노트북의 위치를 보시라. 자신이 쓰려던 위치가 아니라 카메라에 대고 버니즈임을 어필하기 위한 위치다. 그렇네. 딱 90도로 돼 있네. 정면으로. 애초에 국정감사에 뉴진스 한이를 부른 것부터가 문제지만 만약 불러야 했다면 증인이 되는 게 맞다. 4개월이란 장대한 시간 동안 일개 직원에 불과한 매니저를 괴롭히고 또 괴롭힌 갑질 행태는 분명히 뉴진스 한이가 가해자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과는 없죠. 법원에서도 그렇게 밝혀졌는데 또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이전 글에 적은 것처럼 일개 직원에 불과한 매니저는 회사에서 높은 위치가 한창 거리가 멀기에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할 만한 힘이 없다. 하이브 전반에 뉴진스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주장은 아일릿이 똑바로 인사를 했다는 증거가 있으므로 꺼내볼 여지조차 없다. 오히려 뉴진스 한이를 질책하며 왜 일개 직원을 괴롭히는 불링을 했느냐고 질문하며 연예인의 갑질에 희생되는 연예 기획사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다. 맞지? 그리고 이상우 전 어도어 부대표와 민희진 씨에게 불링을 당하고 갑질을 당한 어도어 전 여직원에 대해서도 한마디의 말도 없었죠. 다시 블로거님의 글에 돌아가서 뉴진스와 그 부모들이 한 일은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잊지 마시라. 매니저는 그들로부터 무려 4개월을 괴롭힘 당했다. 이거야말로 환노위가 해야 할 일이다. 심지어 이들은 부모들과 멤버들과 민희진 씨는 이 매니저의 정체를 밝히고 면대면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죠. 어도어가 보호를 했지만 소름 끼칩니다. 그러나 풀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링을 하고 명품을 치덕치덕 바른 채 나타난 한이를 보며 여야 의원들이 한박 웃음을 짓고 있었다. 한이가 나타나자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는 의원도 있었다.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어디 계시나요? 어디 가시나요? 이분. 한화오션의 정인섭 사장은 한이와 투샷을 찍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한몫을 했다. 이것도 한화오션, 한이 이렇게 치면 나오지 않을까? 네, 나오네요. 이 사진입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국감 광경을 보면서 난 우리나라 정계 전체에 대한 끔찍한 혐오감을 느꼈다. 이 미쳐버린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이건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이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외국의 반응은 처참함 그 자체다. 한국이란 나라의 환상이 깨졌다고 한다. 김주영 대표에 대한 괴롭힘이 아니냐는 분노도 튀어나왔다. 이미 민희진 게이트가 시작된 시점부터 그랬지만 국감은 차원이 다른 혐오감을 준 모양이다. 네, 다시 이 사진 들어가서 이 세 분과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한국의 이미지를 이 K 문화, K 컬처를 생각하신다면 이거 알으셔야 돼요. 뉴진스 사태, 민희진 사태 때문에 한국 그리고 한국 체계, 언론에 실망하는 해외 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건 제 채널에서 그냥 아무 영상 한국 언론 관련된 영상 들어가서 댓글만 보셔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까 방금 이거 읽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자, 국감은 차원이 다른 혐오감을 준 모양이다. 누구에게? 해외 팬들에게. 정말 민희진 게이트의 배경에 중국이 있다면 이번 국감은 더 헛발질이 되시겠다. 국감을 보고 중국인들조차 어이가 없어서 욕설을 퍼붓는 중이다. 뉴진스 이미지는 분명하게 중국에서도 나락으로 떨어지며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뉴진스 한이의 증거 없는 주장 대신 국감에서 다뤄져야 했던 아리셀 화재 사건의 피해자 중 18명이 중국인 노동자였으니 어쩌면 당연하다. 따라서 뉴진스가 민희진 게이트에서 정치인, 법조인의 도움을 얻어 기적적으로 승리하더라도 승리 못했죠. 이후 중국에서 작년과 같은 인기를 누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국정감사를 열 수조차 없는 일당 독재 국가에서 살면서 항의조차 안 하는 주제에 무슨 남의 나라 국감을 보고 열을 내고 있느냐는 화를 내고 싶었지만 우리나라 정계의 처참한 꼴을 보고서 참담한 기분에 사로잡혀 번역기를 켤 힘이 생기진 않았다. 글 재밌게 쓰시네. 확실히 민희진은 선동의 천재다. 이 여자는 우리나라 정계의 졸렬한 수준도 미리 파악하고 있지 않았을까? 살짝 찔러주면 신이 나서 난리를 치는 비인기 정치인들을 데리고 놀았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노 변호사 매불쇼에 등장을 시켜서 본인을 변호하게 한 게 아닌가 싶네요. 물론 본인께서는 부인을 했죠. 민희진 씨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고. 자, 민희진이 여기까지 의도했냐 묻느냐면 모르겠다고 하겠지만 그녀는 뉴진스 팬들의 정치인 공세를 그저 방치했다. 국감에서 스타가 되어야 하는 의원들에게 이번 이슈는 꽤 맛있는 먹잇감처럼 보였으리라. 잘하는 짓이다. 뉴진스 팬들에게 낚여서 진짜 여론이 어떤지 확인해볼 생각조차 없이 엉뚱한 짓을 하는 정치인이라니. 여야 할 것 없이 드러낸 그 아둔함에 박수를 보낸다. 어느 쪽이냐고 묻는다면 꽤 확고하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 가까웠을 방시혁으로선 뒤통수가 얼얼하지 않을까 싶다. 여야 합작으로 공격해왔다 해도 뉴진스 한이를 국정감사에 소환한 장본인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고 국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뉴진스 한이의 편을 들어준 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니까.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도 불만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표명하는 커뮤니티들조차 분노에 뒤집어졌다. 오늘 민주당 환노위 의원들 뻘짓을 너무 기막히고 절망해서 탈당합니다. 당원 존 자유 게시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한심할 수도 있구나. 오늘 절감했습니다. 민주당 전체가 다 이런가? 갑자기 회의가 들고 정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탈당합니다. 우리나라 국회 수준이 이렇게 창피하리라고는 진짜 몰랐습니다. 안호영 위원님을 포함한 환노위 의원님들 다음 총선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작은 힘 보탤까 합니다. 캡션. 다른 당과 다르게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은 누구나 글을 볼 수 있다. 조만간 종합국감에선 빌리프랩의 CEO도 소환한다던데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선 아일릿의 표절에 관한 헛소리와 날조에 연계된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 날짜가 24일이라서 절묘하게도 아일릿의 첫 번째 음악방송 날짜와 겹친다. 과연 우리나라 정계가 얼마나 더 세상에 혐오감을 선사할지 기대할 만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때 민영배 씨가 시도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가 그 사안은 지금 법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라고 바로 적절하게 대응을 하셨죠. 그러니까 그 뒤로는 후속 질문 안 하더라고요. 아일릿 관련해서. 정치인들은 앞으로 정계에서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하이브 소속 그룹들을 국가 행사에 부르는 양심 없는 짓을 하지 않길 바란다. 소시오패스가 따로 없다는 걸 증명한 꼴이니 아예 꿈도 꾸지 마라. 너에겐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K-팝 자체가 사치다. 그렇지만 하이브 소속, 특히 이 미니진 사태로 인해서 막심한 피해를 받았던 그룹 중에 하나인 르세라핌이 멋지게 퍼포먼스를 했죠. 자, 이게 이분이 쓴 글이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거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지난 6월에 이분께서 뉴진스는 하이브 어도어로 돌아오기 전에 세상에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글을 쓰셨어요. 지금 사태를 생각하면 살짝 좀 의미심장하죠. 자, 어디를 읽어볼까? 뉴진스가 사과해야 하는 대상은 르세라핌, 아일릿. 그 전에 이것부터 읽어볼까요? 뉴진스와 미니즈는 선을 까마득하게 넘었다. 르세라핌과 아일릿을 정확하게 언급하며 비난했고 여론의 부정적 시선을 두 그룹으로 돌렸다. 뉴진스의 팬들은 그간 금기처럼 여겨지던 공식 유튜브 채널 테러를 거듭했을 뿐 아니라 두 그룹의 행보에 지옥문을 열어내는 여론송동까지 했다. 그쵸? K-팝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도 옛날부터 음지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런 공작과 그 공격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미니진 씨가 헬게이트를 연 뒤부터는 버니즈가 일부 버니즈란 말도 이제 좀 하기가 좀 어렵네요. 버니즈가 공격 대상 공식 유튜브 채널 가서 악플을 달았다니까? 그리고 거기 있죠. 박명수 씨가 운영하는 그 채널. 그 영상에 가서 르세라핌 그 컨텐츠에 악플 달고 그리고 거기서는 채널 운영자가 댓글 관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르세라핌의 Burn the Bridge 영상에도 정말 혀를 내두를 만한 댓글들을 달았죠. 지금도 달고 있고. 그 힘겨운 시간을 지낸 동안 한마디 말도 안 하던 르세라핌과 아일릿 멤버들은 올해 들어서야 작년에 아주 많이 힘들었음을 고백했다. 특히 허윤지는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알 수가 없어서 힘들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뉴진스 팬덤인 버니즈와 미니진 측 여론업체 여론 공작이 매우 유효했음을 의미한다. 아일릿 멤버 전원이 고개를 푹 숙이며 비로소 고통스러웠음을 드러낸 KBS 유튜브 예능이나 팬 콘서트 무대, 하이브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슈로 인한 걱정이 힘들었다고 말한 방탄소년단의 RM의 멘트를 보아서도 사과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RM의 저녁 직후 라이브 스트리밍 때 그런 언급을 했었죠. 심지어 이제 불면증까지 겪으셨다고. 뉴진스가 사과하는 대상은 르세라핌, 아일릿,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빌리프랩의 매니저도 있다. 빌리프랩의 매니저가 아일릿에게 인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한이의 거짓말 하나가 국정감사에 도달했다. 너무 손쉽게 국정감사에 나가서인지 지금도 국정감사를 얕잡아보는 버니즈가 있는 모양이고 맞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뉴진스는 명확하게 국정감사를 우습게 보고 있지만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조차 아니거니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무게감을 가지는 입법처의 검증 장소다. 이후 빌리프랩 대표가 하이브 내부 문건으로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당하자 당황해서 벌벌 떨던 걸 되새겨보길 권한다. 국정감사는 그런 곳이다. 그곳에선 현 시점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자들도 긴장을 한다. 여론 선동을 위해서 가벼이 발을 들일 곳이 아니라는 의미다. 국정감사에 자신의 일이 올라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빌리프랩의 매니저는 절망적 공포에 떨었을 테고
만약 그 일로 매니저 일을 그만뒀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금전적 보상까지 해줘야 정확한 사과가 되겠다. 뉴진스가 사과하는 대상에는 대한민국도 있다. 뉴진스와 미니진에 대해서 한국인들은 대체로 우호적 반응을 보이며 거짓말만 반복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헛소리마저도 믿어주며 지지했다. 그 기간이 거의 1년이었고 국정감사에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줬으므로 한국은 뉴진스에게 최선을 다했다. 이거 이렇게 표현하셨네.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기 일수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 노동자도 아닌 개인 사업자를 도와주는 일은 웬만해선 없다. 네, 아티스트는 개인 사업자죠. 그토록 아껴줬음에도 뉴진스는 외신들을 불러넣고 한국은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느냐라고 추격할 수 있을 인터뷰를 하며 혐한을 했다. 일본 넷 우익이나 해외 와페니즈, 중국 소분홍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혐한을 했다. 수십 명의 사람이 죽은 사건보다 뉴진스를 더 우선시했을 정도로 도움을 준 한국을 향해 혐한으로 되돌려준 것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과에 대한 이슈가 저는 진짜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이거는 나중에 또 따로 다루겠습니다. 예, 우리 혁명가로 만들고 싶나 이 발언. 한국인가 이 블로거님에 따르면 이것이 혐한에 가깝다는 거죠. 물론 뉴진스가 어두워로 돌아갈 리도 없거니와 돌아가더라도 사과하는 일은 없다라고 본다. 네, 돌아갔죠? 이 글을 6월에 쓰셨을 텐데 사과하는 일은 없을 거라 본다. 이게 본인은 사과를 안 하겠지만 어두워든 또 입장이 다를 수가 있겠죠. 뉴진스 에이전시니까 그것도 좀 복잡합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돌아왔자 사과도 안 할 테고 미니진의 첩자 노릇이나 할 테니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으십니다. 함께 일하게 될 어두워의 스태프들이나 오고 가며 마주칠 수많은 아티스트는 무슨 죄인가. 다시 음악방송이나 위버스 라이브 등에서 버니즈와 마주치게 다른 팬덤은 또 무슨 죄인가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발췌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정치인분들 이 작년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 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서 한이 불법 체류 위기 조치부터 이렇게 압박 아닌 압박까지 했었죠. 비자 문제에 대해서. 그랬더니 여기에 이때도 이거 올해 초였습니다. 2025년이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비판을 오지게 드셨죠.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후 박 의원의 블로그에는 그의 행동을 비판하는 댓글이 달렸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K-팝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사건에 관련된 외국 국적 연예인을 위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비자 발급 청탁을 하다니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엔터 업계와 법치주의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사람을 두둔하는 한심한 당이 되지 말아달라 등의 내용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과연 회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신을 민주당원이라고 소개한 이는 뉴진스 문제는 엔터계의 악의적인 템퍼링과 연결된 사건으로 법적인 절차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의 편파적 행동과 그 가벼움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정당이었구나 하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적었다.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이 이슈를 다룬 이유는 이 팩스 총공 기사와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작년에 이 벌어졌던 일들과 이로 인한 트라우마가 다시 불현듯 생각나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기자님들도 지금 체킹을 하고 계시고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문체부 마비시킨 뉴진스 팬덤 팩스 폭탄, 업무 방해죄 처벌, 대법원 판례는 노, 이제 로통 뉴스에서 나왔어요. 업무 마비에도 형사 처벌 어려운 이후 정부 상대 팩스를 시위를 하고 있으나 발신자는 걸그룹 뉴진스 팬덤 버니즈다. 자칭 버니즈. 내 가수를 스포츠월드 보도에 따르면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좀 이따가 아니라 얘기를 했고 내 가수를 지키겠다는 팬심이 행정기관을 향한 팩스 폭탄 시위로 번진 것이다.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 이르자 일각에서는 명백한 업무 방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 상식적으로는 방해가 맞지만 법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 아이러니의 상황.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그 사례 이런 게 있고 일반적인 사기업이었다면 형법상 업무 방해죄로가 성립한다. 위력을 행사해서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근데 공격 대상이 국가기관이라면 법리는 완전히 달라진다. 왜냐?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확고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형법은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별도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두고 있다. 근데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때만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니까 팩스 폭탄이나 전화 폭주처럼 물리적인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는 위력 행사만으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제가 열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폭행도 속임수도 아니다. 처벌 사각지대. 그렇다면 다른 혐의는 없을까? 앞서 언급한 공무집행 방해자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을 때리거나 해치겠다고 겁을 줘야 한다. 종이 뭉치를 전송하는 행위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다. 공무원을 속여서 업무를 방해할 때 적용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도 적용이 힘들다. 팬들은 자신의 신분이나 목적을 숨긴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과도하게 전달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거짓 신고나 허위 제보가 아닌 이상 위계, 속임수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현행법상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팩스 폭탄은 형사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형사는 무죄, 하지만 민사는 권리남용, 책임은 남는다. 형사처벌을 피한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민법상 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이번 행위는 민법상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국민에게는 청원권이 있지만 그 행사가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업무를 마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정부가 업무 마비로 인한 행정력 낭비, 물자 소모 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고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도 까다로워 실현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법의 허점보다 무서운 건 여론의 역풍. 뉴진스 팬덤의 팩스 총공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법적 면죄부가 행동의 정당성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수십 통의 팩스로 행정력이 낭비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민원인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내 가수의 권리를 외치다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이미 맞았죠? 이미 맞았는데 정치인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뭐 지금 이 팩스 총공에 대해서 치를 떨고 계실지 아니면 또 혹하고 계실지. 혹한다면은 여보시오, 저는 이 미니진 씨와 뉴진스 측과의 커넥션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런 생각을 심어주기에 매우 용이하겠죠. 그런데 글쎄요, 정치인분들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많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K-팝이 진짜 대한민국 성장의 큰 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부디 이 사태의 근간을 꿰뚫고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제 주장은 그래요. 이 사태의 모든 거를 야기시킨 미니진 씨와 그리고 그에 가담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는 K-팝 산업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퇴출을 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항상 얘기하시 품격 있게 댓글 달아주시고, 그리고 뭐 정치 얘기가 자연스럽게 끼었죠. 왜냐면 정치인분들 얘기를 했으니까. 하지만 이왕 정치 얘기할 거 상대 진영이 봐도, 그리고 당사자가 보더라도 납득이 될 만한 논리 있는 비판을 해주시면 매우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뭐 좌머시기 우머시기 하면은 딱히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걸 바란다면은 이 비판도 좀 뭐라 그러죠?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에서는 주로 영어 영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함부로 구독하시다간 나도 모르게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